안녕하세요. 테일러TV 탁원장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안티에이징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안티에이징 중에서 이 볼과 턱선이 처진 거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안면 거상이기 때문에 보통 안티에이징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도 있고 또 이게 어떤 수술인지 굉장히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면 거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이 어떻게 하는 수술이고 또 부작용은 무엇인지 또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안면부 전체에 주름과 탄력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과 또 중장년층 외에도 윤곽 수술로 인해서 처지신 분들도 오늘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테일러 탁탁. 먼저 안면 거상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편에 설명드렸던 스마스층과 유지인대에 대해서 간략히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스층은 평면적인 구조, 우리가 스마스를 이용해서 당기면 더 효과적으로 당겨지게 되고 앞쪽까지 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스를 당기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유지인대입니다. 유지인대는 보통 이 부분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앞쪽의 부분을 효과적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존재하는 유지인대를 적절하게 풀어줘야지만 앞쪽까지 리프팅이 효과적으로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요 타겟이 볼독주름과 팔자주름 쪽이기 때문에 이 유지인대를 효과적으로 풀어주지 않고서는 앞쪽에 존재하는 이런 주름들을 펴주는 게 덜 효과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유지인대와 스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일단 안면 거상 수술 방법을 절개 부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니 거상, 그래서 귀 앞쪽, 주로 귀 앞쪽만 절개하게 되는 미니 거상이 있고요. 두피 쪽부터 시작해서 귀의 뒤쪽까지 절개하는 안면 거상, 혹은 이 뒤쪽으로 더 넘어가서 두피 뒤쪽에 있는 두피까지 넘어가게 되면 목 거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포함하게 되면 안면 목 거상, 이렇게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테일러 탁탁. 다음으로는 스마스 박리 형태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스마스를 아예 박리를 안 하고 피부만 당기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를 박리하고 스마스는 거상을 하지 않고 스마스를 조여주기만 하는 스마스 감김술, 조임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수술이 있고, 세 번째 단계로는 스마스의 바깥쪽만 절제를 해서 조여주게 되는 라테라 스마섹토미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광대 아래쪽에서 스마스를 넓게 박리해서 수술해주게 되는 익스텐디드 스마스 리프트라는 수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마스를 위쪽까지 높이 박리해서 하는 하이 스마스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개인의 변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술이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이 수술 방법은 그 개개인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쓰게 됩니다. 테일러 탁탁. 자, 그러면 이 안면 거상 수술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살펴보게 되면, 자, 사진을 같이 보실게요. 수술 후에 보시면 팔자주름과 불독주름 그리고 목주름이 많이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환자분도 처짐뿐만 아니라 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같이 진행하시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처짐뿐만 아니라 꺼짐 또한 중요하다는 건 항상 유념하셔야겠고요. 단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안면 거상이라 그러면 안면 전체가 다 리프팅 되는 거 아닌가요? 착각하시는데,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안면 거상 수술은 중안면과 하안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안면은 이마 거상이라든가 혹은 이마 축소, 그다음에 눈썹 쪽 거상, 이런 수술들로 같이 조합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안면 거상이라 그러면 주로 목부 포함해서 중안면과 하안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테일러 탁탁. 자, 다음은 안면 거상 부작용입니다. 안면 거상 부작용 걱정되시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칼기라 그러면 귀가 이렇게 아래쪽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연히 흉터죠. 흉터. 그리고 신경 손상. 그리고 얼굴이 좀 이렇게 넓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생겨요. 그 다음에 감각 저하. 아까 얘기한 신경 손상은 운동신경 손상이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쪽 볼 쪽이나 귀 쪽의 감각 저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효과를 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물어보시는데, 칼귀는 사실 스마스층을 제대로 당겨주기만 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마스가 당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칼기가 생기는 이유가 모든 장력, 그러니까 당겨지는 힘이 피부 쪽에만 존재하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귀 쪽이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겨지는 장력을 갖다가 스마스를 이용해서 스마스층에 분산시켜 주게 되면 피부 쪽에 장력이 많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남는 피부만 제거를 해주게 되고, 스마스층을 주로 많이 당겨서 짱짱하게 만들어주면 칼기가 생기는 것을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흉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흉터라는 것도 결국, 흉터가 커지는 이유는 피부 쪽에 존재하는 장력이 많아지면,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당기는 힘이 많아지게 되면 흉터가 벌어지게 되고 크게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쪽에 존재하는 장력을 줄여주기 위함이 결국 스마스를 잘 당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스를 잘 당겨주는 것, 결국은 스마스를 잘 당기기 위해서 우리의 수평적, 수직적 구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유지인대와 스마스에 대해서 수술을 잘 하고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뭐 헤어라인 쪽에서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두피 안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주로 헤어라인 쪽을 이용합니다. 헤어라인 쪽에서 내려오고 귀 연골, 이렇게 뒤쪽으로 지나가게 돼서 귓볼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형만 생기지 않는다면 3개월에서 4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렇게까지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노하우는 이 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귀의 연골을 속에 단단한 스마스층에, 그리고 단단한 인대 구조에 한 번 더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장력이 아래로 딸려 내려와서 귀가 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 중에 뭐 미미한 효과가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마찬가지로 스마스나 유지인대에 대한 처리가 불완전한 경우, 혹은 너무 처짐만 생각하고 꺼짐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짐뿐만 아니라 꺼짐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또 얼굴이 약간 넓어졌다, 얼굴이 커졌다,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스마스의 방향을 잘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방 흡입을 같이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쪽에 처진 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지방을 흡입을 해서 좀 줄여줘야, 볼륨을 오히려 줄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지방 흡입을 같이 해줘야지만 얼굴이 넓어졌다든가 얼굴이 너무 커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스마스의 방향이, 스마스를 당기는 방향이 보통 많이 위로 당기게 되는데, 이 부분을 너무 뒤로 당겨주게 되면 얼굴이 너무 바깥쪽으로만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얼굴이 넓어 보이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마스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작용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역시 운동신경 손상이죠. 운동신경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나타나냐, 주로 한쪽 입꼬리가 떨어진다든가 한쪽 팔자 쪽이 좀 처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얼굴의 수평적, 수직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돼 있고, 또 실제 수술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잘 숙지가 돼 있다면 사실 경험하기 힘든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테일러 탁탁. 자, 그러면 안면거상은 어떤 분들한테 효과가 좋을까요?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많이 처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처지신 분들이 효과가 좋겠고요. 추천하지 않는 케이스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항응고제를 드신다거나 혹은 그 외에 심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중히 판단해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고, 수술 받기 전에 담당 의사분과 잘 상의를 해서 이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은, 이전에 야매로 얼굴에 이물질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완벽히 그 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안면거상의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오늘은 안면거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안면거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지만, 요즘에는 젊은 분들한테도 무분별하게 권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있긴 합니다. 젊은 분들은 안면거상 외에도 하이프나 실리프팅 같은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꼭 내원하셔서 본인한테 꼭 필요한 수술인지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